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 시장이 뭐 등락이 계속 있는데 생각보다 아침에 유가가 올라오면서 조금 하락을 했었고, 근데 이제 초반에 바로 또 반등 시도를 했고, 지금은 또 좀 밀리고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1시간 만에 조금 변화의 폭은 있는 상태입니다. 변화는 좀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기존에 가장 강했던 통신주 쪽으로 힘이 제일 있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그쪽도 보면 이제 하락 반전하는 종목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좀 이쪽도 변동이 좀 있어요. 상한가도 있죠, HFR. 대한강통신 여전히 두 개 엄청 강하고. 자, 그리고 예, 전반적으로 일단 오늘 동시만기라서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유가도 어쨌든 90불대로 다시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수급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거 치곤 지수는 또 센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그런 정도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대폭락을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폭락하기는 쉽진 않을걸요. 설령 생각지 못한 뭐 확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금 대기 매수세가 강할 거예요. 폭락은 쉽진 않을 거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이 뭐 한 일주일만 더 흐르잖아요. 예, 약간 둔감해질 수 있어요. 어떤 거에? 전쟁이나 유가 이런 거에 심지어 둔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더 흐르면. 아직은 유가에 조금 민감하죠. 이게 지금 선물 분봉인데 얘도 어제 보면 어제 오후에 쭉 밀렸었잖아요. 저거 유가 때문에 밀린 거죠. 예, 한선 엔지니어링 상한가 같더라고요. 저 털고 상한가 버렸네요. 예, 이놈의 전쟁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유가 때문에 이렇게 민 거잖아요. 유가 때문에 밀고. 오늘 아침까지도 유가 때문에 민 거죠. 이때, 어제 오후에 이때 나왔던 얘기가 뭐죠? 뭐, 호르무즈 해협에 그, 뭐, 피격이 발생됐다, 막 이래가지고 뺀 거였죠? 오후에 2시 이후에. 막판에 조금 반등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추가 관세 목적으로 근데 뭐 저것도 지속 가능한 악재가 아니죠. 뭐 이미 다 나왔던 얘기잖아요. 무역법 301조에 따라 그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가 불법이라고 하니 나는 법대로 딴 걸 매기겠다. 라고 이미 다 얘기했던 거죠. 의미가 없죠, 별로. 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이미 트럼프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어떤 새로운 악재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자, 전반적으로 종목들 한번 볼까요? 약간 좀, 그렇게 나쁜 시장 같지는 않은데, 조금 등락은 있고, 그리고, 수급 얘기까지만 제가 조금 드릴게요. 수급이 조금 별로기는 해요. 수급이,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코스닥이라고 친다면, 지금 나름 5거래일째 코스닥을 팔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 때가 언제냐면, 3월 6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인데, 지난주 목요일날 급등했고, 수요일날 급락했고, 화요일도 급락했단 말이에요. 3일도 급락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럴 때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줬고요.
변동이 정말 극심했고, 아래로 특히. 그래서 급등을 할 때도 사고, 급락을 할 때도 샀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오고 나서부터 지금 매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숨고르기죠, 일종의. 딱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변동이 클 때는 요 3일 동안 급락할 때는 이틀 동안 급락하고 하루 급반등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되게 큰 변화였는데 그 이후에 조금 지수 안정화되니까 오히려 물량을 팝니다. 야금 벌써 5일째. 거래소야 뭐 크게 볼 것도 없는 게 뭐 늘상 매도 포지션이었으니까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사주고 거의 다 매도였고 꽤 많이 팔았죠, 거래소는. 그걸 다 개인들이 받아가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은 개인들이 코스닥도 받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요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포지션만 놓고 보자면 현재 자리에서 조금 숨을 고르다가 신고가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저는 다음 주 정도 한번 어떤 코스닥의 돌파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자리만 잘 잡아놓으면 신고가라고 해봐 여긴데. 근데 이제 신고가를 가는 것과 못 가는 건 차이가 크거든요, 또.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종목들 한번 전반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지금 오히려 공교롭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들어서 반도체가 조금 별로예요. 이번 주 들어서 이게 체감적으로 느껴지시나 모르겠는데 이번 주 들어 좀 별로입니다. 사실 반도체 소부장은 제일 안정적인 선택지거든요. 제일 안정적인 선택지고 이렇게 조정이 받을 때가 기회이기는 한데 사실 월요일부터 계속 그랬어요. 월요일부터 뭔가 반도체 소부장이 전면에 나타나진 않아요. 계속 뭐 그 통신 뭐 아니면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원전 움직이고 소부장은 좀 오히려 애매한 약간 쉬어가는 그림. 지금도 이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보면 마이너스 종목들이 꽤 많죠. FST 정도만 오늘 좀 세고요. 나머지는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이 이제 덕산하이 메탈인데 뭐 내려오는 게 기분 좋을 일은 없는데 아까 이제 신고가 가니까 조금 배 아프더라고요. 어제 다 팔았는데. 네, 덕산하이 메탈 지금 신고가 찍었다가 내려옵니다. 얘도 이제 변동성이 좀 이게 바닥에서 또 많이 올라왔어요. 얘도 9,000원에서 올라왔죠. 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봐도 될 것 같은데 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볼만할 것 같고 얘가 뭐 워낙에 수급이 단단해서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오셈 정도? 네오셈 정도 요즘 좀 좋던데. 얘는 신고가네. 네오셈 정도가 좀 좋고. 자, 그리고 통신은 조금 과열인 것 같아요. 통신은 과열인 것 같아서 사실 접근하기가 쉽진 않고요. 실제 오늘 보니까 윗골이 나는 게 꽤 많네요, 이제. 통신 쪽은 조금 과열인 것 같고. 이 HTS는 유한타증권 HTS고, 제가 유한타증권에서 15년 근무를 했어요. 15년인지 17년인지, 2007년부터 2020년까지니까 몇 년이냐? 14년인가? 예, 제가 2007년에 유한타증권 공채 38기로 입사해서 2020년에 제가 사표 내서 나왔고,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 전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07년부터 이 HTS만 썼으니 전 이게 너무 눈에 익숙하니까
저는 키움도 써요. 키움은 그냥 봅니다. 이제 검색기라든지 기타, 검색기는 키움이 솔직히 제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키움도 옆에 열어놓고 같이 봅니다. 그건 유한타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한번 볼까요? 저는 자꾸 바이오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코스닥의 신고가나 이런 것들은 아마 바이오가 만들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어떤 당위성 측면에서 보나, 현재 주가의 움직임을 보나, 그 주역은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더더욱 요즘 바이오 위주로 좀 많이 보는데, 사실 이건 너무 공개가 많이 돼서 이거 저희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오름 테라피틱스. 제가 너무 좋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오늘도 좋더라고요. 얘가 이제 어제 오후에 무슨 뭐 그 유가 이슈 때문에 장 밀릴 때 얘도 같이 밀렸는데, 예, 없는 사람들한테는 절호의 기회를 줬습니다. 같이 밀린 거잖아요, 이때. 2시부터. 그리고 바로 이 위로 올라와 버리고.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신고가 갈 때 사시면 되죠.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15만원대부터 사시면 되고. 그쵸. 돌파 매매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릴 때 사야죠. 이거 조만 갈 겁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좋아 보이는 게 꽤 있어요. 제가 나머지는, 오른테라는 제가 계속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이라 그냥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나머지는 조금 얘기하긴 그렇지만,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잘 한번 찾아보시고. 반도체요? 반도체? 저는 반도체 종목이 없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규로 더 편입하거나 이러고 있진 않고, 들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전향적으로 올라오면 좀 팔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신규로는 바이오 이쪽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계속. 자람이 어제 오후에 그 상한가 갔었죠. 이게. 얘가 어제 오후에 상한가 갔었어요. 마지막에 풀렸네, 또. 자람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라고 했죠? 55,000원대 안착되면, 돌파하고 안착되면, 위로 크게 열린다고 했을 겁니다. 지금 얼마예요? 57,800원이죠. 요거 55,000원 안 깨지는 선에서 움직여주면, 얘는 위에 좀 뚫려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뚫려 있냐면, 대략 8만원대까지 열려 있고요. 여기가 8만원인데, 8만원. 그 다음에는 10만원 넘어가는 선. 이렇게 목표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밀조밀 하는 것보다 이게 되게 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도 제가 가능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 레벨을 뚫어내기는 게 이게 이제 갈 듯 하다가 밀리고 갈 듯 하다가 밀리는 거죠. 1년도 넘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상단을 좀 열어 제낄 수 있는 그런 양봉이 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자리에서 잘 왔다 갔다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예전부터 들고 계셨다면 한 절반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절반 정도는 과연 여기에서 자리를 잘 잡고 진짜 8만원, 10만원, 11만원 갈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쵸? 자람테크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는 좀 얘기 드릴까요? 에코프로는 전 나쁘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부터 에코프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저번에 한번 털리고 나서부터 제가 안 하잖아요. 네, 제가 에코프로는, 저는 이날 접근했잖아요.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이날 샀었는데, 이렇게 올라도 안 팔고 버텼더만 다 내려왔었죠. 그래도 안 팔았죠. 아마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다 팔았을 겁니다. 다 팔았더만, 예, 날라갔죠. 이번에 한번 내려오긴 했는데,
전쟁 이슈로. 근데 나빠 보이진 않아요, 에코프로 자체가. 근데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원래 에코프로만 거의 봤잖아요. 저는 지금 약간 눈을 돌리고 있긴 합니다, 다른 쪽으로. 이게 나쁘지는 않은데,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보는 시각 자체를 차라리 저는 에코프로 BM이 조금 부담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심지어 그럼 에코프로 BM이 원탑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전 에코프로 BM보다 얘가 좋아 보이던데요. 에코프로 머티가 더 좋아 보이던데. 저는 머티가 조금 더 새롭게 보기엔 적합한 것 같고요. 아니면 차라리 전고체를 보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시각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냥 대장주인 에코프로만 보자였잖아요. 지금은 약간 그렇습니다. 에코프로가 나쁘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제 신규로 접근한 게 뭐가 더 좋을까를 저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 그러기에는 에코프로보단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보단 에코프로 머티,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차라리 전고체도 나쁘지 않다. 대형주에선 삼성 SDI, 약간 요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둥글둥글하게 섹터별로 얘기하는 건 괜찮죠. 자, 어떤 분이 종목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속에 담아두는 편이라, 예, 최대한 조심할게요, 종목 얘기. 자, 그리고 예, 라이콤 잘 올라온다. 이거 지금 한 3일째인가? 잘 올라오네, 개별주에서 3일째네. 세트랙. 하나마이크로는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네요.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엊그저께인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제가 하나마이크로는 시세를 잘 체크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지금은 그 스탠스도 좀 바뀌었다고 얘기 드렸죠. 지금은 올라오면 한번 이익 실현 해볼까까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회원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막 빠질 때 따라서 팔고 아씨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이렇지는 않은데, 두 가지예요.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냥. 그러니까 얘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사실은 이게 2월달이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전쟁 이슈 이후에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전쟁 이슈 전에까지 진짜 좋았거든요. 신고가 돌파가 목전에 있던 종목이었는데, 전쟁 이슈 있고 급반등한 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뭔가 찌글찌글한 게 없지 않아 있어.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대부분 이래요. 반도체 소부장이요, 대부분 얘가 전형적인 건데, 움직임 좋다가 전쟁 이슈로 한번 두들겨 맞고, 근데 회복도 되게 빨랐거든요, 단기간에. 근데 그리고 나서 조금 밀려요. 오히려 다른 거 올라올 때. 그러면서 이번 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이 좀 별로예요, 움직임이. 반도체 소부장이 이번 주 들어서 좀 별로라고요. 월요일부터 별로였어요, 월요일부터. 제가 이번 주에 반도체를 별로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덕산하이 메탈은 이미 매매를 끝냈으니까, 아이고 덕산하이 메탈 같은 거는 그것도 반도체죠, 사실. 솔더볼이니까 뭐 매매를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반도체를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번 주는. 다른 쪽으로만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고, 보시면 3월 10일 엊그저께 샀었죠. 근데 어제 다 팔았어요, 사실. 13,800원까지 해가지고 다 팔았는데 오늘 15,000원까지 갔었죠. 지금은 14,000원이네. 아이고. 솔더볼 증설, 기파노왕, 수혜, 수소방산, 우주항공. 저는 사실 이거를 보는 것도 있고, 근데 가장 핵심은 기간 수급이에요. 얘는 기간 수급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향후에도 계속 보셔야 돼요. 덕산 A메탈. 여기 덕산 A메탈 매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아요? 덕산 A메탈? 매매를 했거나, 들고 있거나, 혹은 계속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걸요? 옛날부터? 다 파셨나? 옛날부터 저거 되게 많잖아요. 덕산 A메탈하고 심택이 여러분들 대부분 많은 주식 아닙니까? 국민 주식? 약간? 얘는 어쩌다 국민 주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별로 안 물어보네. 옛날에 매번 물어봤어요. 매번 사람들이. 맨날 덕산 A메탈 물어보고, 맨날 심택 물어보고. 요즘은 잘 안 물어보네. 예전에는 그것도 많이 물어봤는데, 삼양 NC캠. 삼양 NC캠 18,000원. 이거 예전에 많이 물어보셨. 야, 이건 진짜 많이 올랐다. 이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어봤던 주식. 삼양 NC캠. 제가 반도체 소재 탑픽 중에 하나라고 했던 종목인데, 반도체 소재 탑픽. 무증까지 붙여가지고 엄청 갔죠. 그렇습니다. 여튼 이제 삼양 NC캠은 너무 올라서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무증 이슈까지 끝나고 나면 다시 봐야 되는 주식이고 저것도 그리고 어쨌든 덕산 A메탈은 그렇고, 지금 반도체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오로스가 좀 올라오네요. 오로스. 오로스는 차트 깔끔하다. 오로스테크 괜찮긴 하네. 조금 누리면 사볼만 하겠네요. 이런 거. 오로스테크. 자, 그리고 또 어느 쪽을 봐볼까. 에임드 바이오도 올라왔네. 왜 이렇게 세노. 오늘 ADC, DAC 이쪽이 다 좋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자, ADC 대장주가 리가캠이죠? 요게 이제 ADC 대장주. 지금은 조금 상승폭이 줄었고 4%. 근데 최근에 상장한 것 중에 ADC 쪽에서, 항체 치료제 쪽에서 다크호스가 하나 있죠. 에임드 바이오 오늘 좋네요. 근데 ADC 시대가 이제는 아니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DAC 시대가 올 것이다. DAC 탑티어 어디죠? 오름 테라퓨틱. 좋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이 좀 좋네요. 지금 항체 치료제 쪽이. 문자방 쿠폰 이제는 없어요. 예, 언제까지 쿠폰을 줘야 됩니까? 지금은 쿠폰 없습니다. 예. 문자방 쿠폰은 없고, 조만간 쿠폰이 아니라 다른 쿠폰을 드릴 거예요. 회원분들한테. 문자방만 말고 전체 회원들한테 다른 쿠폰을 드릴 거고요. 더 혜택이 더 좋은 그 문자만 3만원짜리 쿠폰 말고 뭐 한 2, 30만원 상당의 쿠폰을 드릴 거예요. 조만간. 뭐 그때 이제 회원이신 분들은 그 혜택을 받아 가시는 거고, 그거는 제가 빨리 준비를 해야 실행을 하는 거라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너무 바빠가지고 조금 밀렸어요. 내일 13일에 금요일이에요. 그 13일에 금요일을 아신다면, 13일에 금요일을 아신다면 되게 옛날 분 같아요. 13일에 금요일이 저 어렸을 때 되게 무서운 날이긴 했거든요. 그 괴물 나오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거 요즘 애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 요즘 애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날짜 확인을 못해서 문자반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정회원 가입을 해서 들어오세요. 오늘 오후에도 종목 하나 더 살 거예요. 정회원들 바이오에서 그쪽으로 들어오시고. 자, 이 두산퓨어제 지금 움직이는데 이쪽 한번 잠깐 얘기 드릴게요. 그 전쟁 관련돼서 한번 봅시다. 전쟁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끝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유추는 해볼 수 있는데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서 사실 유추를 하는 거죠. 그럼 트럼프는 왜 계속 얘기를 하느냐? 이게 전형적인 트럼프 타코잖아요. 그러니까 퇴로를 만들어 두는 거거든요. 퇴로를 이미 만들어 뒀어요. 트럼프는 이미 퇴로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게 트럼프는 항상 뭐 도망간다라는 뭐 약자잖아요. 트럼프 always 뭐 C는 모르겠어요. 뭐 CO 뭐 이래가지고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도망간다. 그게 트럼프 타코인데 처음에 말만 세게 했다가 상황이 심각해지면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도 취하고 말이 조금씩 바뀌면서 어떤 상황이 돼도 빠져나올 수 있게끔 퇴로를 만들어둬요. 트럼프는 항상.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끝내고 싶으면 전쟁은 끝나요, 사실. 근데 트럼프의 의중을 우리가 정확하게 낼 수 없으니까. 유추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트럼프는 유가에 대해서 민감해요.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트럼프는 또 어떻죠? 전쟁은 아직은 당장 안 끝낸대요. 당장은 안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네타냐후를 또 어떻게 잡을지도 맞아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그 관계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게 어떻게 될지 좀 모르는 것도 있기는 하죠. 근데 트럼프는 어찌됐든 제일 민감한 건 유가다. 유가가 120불 가니까 트럼프가 그런 발언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위 타코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뭐 석유 시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어제 CPI는 딱 예상치랑 정확하게 부합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런갑다 하죠. 왜? 지금 유가가 레벨이 올라왔으니 이때 CPI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어가 지금 큽니다. 그래서 이번 CPI는 만약 이번 CPI가 안 좋게 나왔으면 시장이 좀 많이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CPI가 좀 안 좋게 나왔으면. 근데 이번 CPI가 안 좋게 나오지 않았죠. 그 문자가 이제 오늘 끝났다는 분들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분할매수 들어가는 종목도 있는데, 야, 지금 심지어 매수가 하단 살짝 아래에 있어요. 요거 있는데, 점심때까지 가입해 놓으시면 제가 점심때쯤에 이따 저 개인 유튜브 끝내고 추가되어 있는 분들 있으면 같이 문자 보낼게요. 그러니까는, 점심때 전까지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여튼 이게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어쨌든 트럼프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면 어차피 증시라는 건 한결같은 건 뭐냐면 전쟁 관련돼서 증시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변수가 뭐고 상수가 뭐냐, 변수 유가 언제 끝날지 이런 것 등이 변수고요. 상수는 뭐냐? 상수도 있어요, 있기는. 시간이 상수예요. 시간이 상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시간이 지나면 민감도가 떨어진다라는 건 항상 그래왔던 거고, 심지어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이거는 상수라고요. 지금 뭐 저 얘기도 잘 하셨는데 중국 회담 얘기 나오잖아요.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딱 이 시점에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의견들도 꽤 있는 편이에요. 뭐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어떤 직접적인 위협을 느껴서 시작을 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제 트럼프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떤 중국과의 그 회담, 거기에 협상력 이런 것도 좀 중요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면 딱 이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액션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래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트럼프의 마음이죠.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오름테라 VR. 근데 저희가 오름테라 VR도 저를 신경을 안 쓰는 게 팔 생각이 없다니까요. 예. 쭉 볼 겁니다. 저는 심지어 오늘 빠지기를 원하기도 했어요. 더 사고 싶어서. 올라갈 때 더 살 생각까지는 없거든요. 올라갈 때 더 살 생각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빠져도 좋고 올라도 좋은 게 딱 이런 케이스. 빠지면 더 살 수 있어서 좋고, 올라가면 뭐 어차피 있으니까 좋고, 뭐 이런 거예요. 전 얘는 5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2조 8천억이죠. 5조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5조 이랬는데 5조 안 갔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 회사는 5조는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요. 이제 비슷한 결의 ADC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여튼 트럼프 얘기하다가 또 얘기가 샜는데, 그래서 트럼프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를 지어보면, 어쨌든 전쟁 이슈는 결국 시간이 해결을 해줘요. 증시 입장에서 보면. 이번 주 다르고 다음 주 다르고 다다음 주 다를 거예요. 어떤 게? 시장이 민감도가, 시장이 반응하는 게 달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급락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대기 매수세가 있을 거거든요. 대기 매수세가 있을 거예요. 원래 우리 시장은 엄청 셌었다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 보고, 여러분들 한동안 한 몇 달 동안은 미국 증시에 거의 관심 없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한동안은 미국 증시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의미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우린 알아서 올라가는 증시였으니까. 오히려 정부 정책 모멘텀이 강했고, 유동성이 강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 리스크가 나오니까 이제 다들 봐요. 유가도 보고, 이것도 보고, 선물도 보고, 이것저것 막 본단 말이에요. 해외 증시는 어떻고 막 본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점차 민감도 떨어진다니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난주 막 시장 급락할 때 그래도 코스닥이 특정 레벨만 잘 지켜주면,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정도에는 신고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을 거고, 그 생각은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다음 주에 신고가를 쌓아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뭐가요? 코스닥이요. 신고가 해봐야, 여기 코앞에, 여기가 신고가잖아요. 코앞에 있습니다. 신고가라고 해봐야. 오늘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요런 데서 자리 잘 잡아놓으면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저는 신고가 갈 것 같거든요. 저는 딱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기조를 유지하려면 어디? 여기는 그래도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를 하면 1100 PT 지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1140에서 지금 딱 이 자리죠? 1150 PT 사이에서 자리 잘 잡으면 신고가 트라이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요거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일관성 있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 내내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1146이에요. 공교롭게 요 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딱 요 정도 좋습니다. 지금 자리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피는 5100이었나?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지난 저점 이탈 여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이탈이 안 되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근데 코스닥이 진짜 잘 가면 이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이게 코스피입니다. 여기 5050포인트 5050포인트네요 5050포인트 이탈 여부, 이탈이 안 되면
좋은 거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박스 생각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을 거고. 그렇습니다. 얘도 자리 잘 잡고 있어요, 나름. 얘 가입하면 문자로 종목을 받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그리고 2시부터 3시 반까지. 그래서 10시까지, 정확하게 9시 50분까지 하고, 제가 10시부터 요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55분, 9시 55분 이때쯤에 들어오거든요. 이제 세팅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본단 말이죠. 앞에 방송을. 그러니까 제가 뒷부분을 항상 봐요. 앞에 그 민박사 형이 하는 방송 있잖아요. 57분부터 거의 봐요. 57분부터. 오늘은 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맨날 그 시간에 들어가면 계속 잡담하고 있는데, 끝날 시간이니까 잡담하고 계시겠죠. 오늘은 아무튼 털 얘기를 하고 있더라. 뭐 담배를 끊으면 뭐 털이 뭐라고 했지? 담배를 끊으면 머리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누가 생각나는지 노코멘트 하고, 자, 다음 바로 수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소, 와, 도산표 좋네. 근데 수소는요,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 SOFC라고 하죠. 근데 최근에는 뭐도 있어요? 태양 연료전지도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죠. 페로브스카이트 건데,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뭐 수소는 뭐 수소차고 태양은 태양광이고 뭐 이렇게만 볼 수도 있겠지만, 예전으로 치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게 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온사이트 때문에 주목을 받아요. 온사이트가 뭐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근거리에서 이제 그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를 이제 온사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그 담배를 끊으면 그런 담배 끊으면 뭐 대머리가 된다면서요. 그러면은 그 이경락 아저씨는 대머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저씨 지금 담배 끊었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는 지금 담배는 끊었는데 껌 중독이 됐어요. 껌을 턱이 빠질 때까지 씹어요. 그 독한 껌을. 그 껌도 엄청 독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담배보다 껌이 더 독해 보이던데, 맛이 진짜 담배 씹는 맛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담배를 끊었으니까 머리까지 빠지면, 이 형이 잘생기긴 했는데 늙어 보이지. 머리 빠졌지. 늙어 보이고 대머리에 키 작으면 어떡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확 들어가지고, 아, 이 형 어떡하지? 야, 씨,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 그 아저씨 좀 독한 측면은 있는데, 술은 못 끊더라고요. 자, 여튼, 자, 이렇구요. 이 페로브스카이트도 결국은 데이터 센터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우주 데이터 센터. 이것 때문에 사실 또 최근에 주목받은 게 뭐예요? 통신, 광통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여튼, 근데 이런 기업들 중에 실적이, 통신 쪽은 좀 얘기 다르긴 한데요. 실적이 온전하게 나는 기업이 그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찾아보면 실적이 나는 기업들이 알지노가 뭐야, 실적이 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근데 그나마 밸류에이션이 제일 좋은 기업은 사실은 얘예요. 스몰캡이지만 한선엔지. 얘 어제 기관이 엄청 샀었구나. 이거 몰랐네. 금투 사모펀드. 혹시 거기에 들어갔나? ETF에? 모르겠다. 그거까지 제가 못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여튼
얘가 실적은 제일 좋아요. 저도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문제는 털렸죠. 저는 이제 이때부터 보고 있던 종목이고 실제 매수를 했는데 전쟁 때문에 밀려서 털었습니다. 그리고 확 더 밀리기를 잘 털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버리네. 그러니까 이거 전쟁만 아니었으면 내가 볼 때는 먹을 수 있었는데 이때 주가가 요때가 두산 퓨얼셀 갈 때예요. 근데 얘는 왜 못 갔냐면 오버행 소화하고 있었거든요. 요때 소화를 다 끝냈어.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네. 아, 좀 열받습니다 이런 거는. 차트가 이뻤어요 애초에. 차트도 이뻤고 수소는 제가 두산 퓨얼셀도 매매를 이제 2번 정도 했잖아요. 관심이 많았거든요. 두산 퓨얼셀도 신고가구나. 왜냐면 지금 해외 쪽에 이 얘기 몇 번 했었죠. 해외 쪽에 보면 블룸에너지가 지금 미시장에서 이렇게 장기 우상향하는 패턴, 최근에 흐름 안 깨진 패턴이 잘 없었거든요. 블룸에너지 흐름이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블룸에너지 따라갔던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죠. 다 아시죠? 비나텍. 얘는 부품 쪽이란 말이에요. 커패시터. 부품 쪽. 여튼 비나텍. 지금 이제 그래서 실적이 좋은 애는 한선엔지. 한선엔지가 실적이 좋고 캐파가 제일 큰 애는 두산퓨얼셀. 두산퓨얼셀 참고로 현재 시총이 3조인데 올해 가이던스는 적자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1000억 적자 났는데 올해는 목표치가 시장 예상치가 340억 적자고 그 내년에도 172억 흑자예요. 근데 시총은 3조입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비싸긴 비싸요. 실적만 보면. 그러니까 수소 관련 기업 중에 실적이 막 잘 나와가지고 막 이런 기업이 잘 없어요. 대신 성장성이 높죠. 그나마 비나텍이 왜 이렇게 잘 갔을까요? 얘는 그래도 딱 한 번 적자 나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하니까 비나텍이 좀 주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것 치고는 한선엔지는 조금 밑바닥에 있었죠. 주가가 하나도 못 가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것도 있냐면 얼마 전까지는 자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그래서 아무튼 수소에서 계속 보셔야 될 거는 두산퓨어셀 이거는 캐파가 제일 커요. 한선엔지니어링 이거는 실적이 제일 좋아요. 비나텍 이거는 원래 대장주예요. 그쵸? 이런 애들 맨날 항상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좀 느낌있게 신규 상장주에서 한번 보고 싶다 지금 움직이네 이미 요거 한번 보시면 돼요. 덕양에너젠이라고 요건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 수소랑 관련된 기업이에요. 덕양에너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신규 상장주는 철저하게 단타만 해야겠죠. 분석도 좀 필요하고요. 자, 상하프론테크는 사실은 소재 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수소를 보는 건 대부분 이제 SOFC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상하프론테크는 옛날에 이제 수소차 관련돼서 수소 관련주로 분류됐던 기업인데 수소라면 수소지만 글쎄요 저는 상하프론테크는 ESS나 오히려 우주항공, 저궤도 위성 이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상하프론테크도 좋을걸요. 근데 거래량이 좀 적더라고. 근데 얘도 좋아요. 지도 좋고 얘는 이 점상 갔던 이유가 저궤도 위성의 동사 그 소재가 필름 쪽으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점상 간 거잖아요. 그쵸? 얘는 이제 그 소재 만드는 기업이라 여러 방면에 다 쓰여요. 반도체에도 쓰이고 ESS에도 쓰이고 예전에 수소차 관련주였던 이유도 수소차에 쓰이고 이래가지고 관련주였죠. 옛날에 그래서 급등했었죠. 옛날에 20년 21년 코세스도 관련주예요. 맞아요. 그 수소 쪽 관련주예요. 제가 깜빡했네요. 코세스도 관련주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코세스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아직. 이게 수소 관련주인지는. 왜냐면 얘가 원래 고려 반도체였던 회사고, 기본적으로 그 레이저 장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도 그 밸류체인에 들어갔습니다. 그 블룸 에너지 밸류체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도 관련주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종목은 좋아요, 이것도. 다른, 이게, 우리가 딱 수소하면 떠오르는 종목은, 사실은, 모모 퓨얼셀이에요, 원래. 수소하면 퓨얼셀. 수소 퓨얼셀. 두산, 범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두산이 제일 낫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수소는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그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태양광도 나쁘지 않죠. 네, 현대 엔솔이 같더라고요. 원전 태양 날라갔고. 잠깐만요. 종목도 조금만 보고요. 여긴 이렇구나. 바이오. 티온바이오 VI네.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 문자 하나만 좀 보내고요. 네. 두산퓨얼셀. 자, 이야기 좀 이어가면, 오로스테크요? 오로스테크는 반도체죠. HBM 관련주잖아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제 D&D 같은 거는 차트가 좀, 제가 이제 D&D보다는 오름이 나아 보인다는 얘기를 그래서 계속 드렸던 건데, 근데 이제 D&D는 일봉으로 보면 탄력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주봉으로 보면 위치가 나쁘진 또 않아요. 좋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상 한 이 정도 위치면 일봉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체크를 하는 거죠. 지금은 좀 흘러내리는 모양새잖아요. 사실은. 얘는 이 자리가 안 깨는 선에서 움직이는 게 좋을 텐데. 이 자리요. 75,000원대. 그러니까 안 깨지는 선에서 상승이 나오고 하면은 저점이 나오겠죠. 디엔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무튼, 이제 우선순위로 놓고 보자면, 조금은 뒤로 밀리는 순위인 것 같고.
토모큐브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이 자리에서 잘 못 가네, 이상하게. 그래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요. 아, 또 무슨 종목 상담처럼 되는데 티움바이오는 좋아요. 뭐 다 좋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티움바이오 차트 되게 이뻐요.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솔직히 3월달에 얘는 3월달에 이게 전쟁 때문에 한번 빠진 게 이게 다예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고요. 1월 말부터 이런 채널로 우상향하고 있다고요. 그 채널을 벗어나면, 위로 벗어나면 급등도 좀 가능해 보여서 좋아 보이는 거고, 위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우상향할 걸로 판단이 들어요. 게다가 다음 달에 이벤트도 있어서 좋죠. 이터닉스도 좋죠. 다 좋은 종목들만 얘기하시네. 이터닉스도 좋죠. 오늘 이터닉스 어떻게 됐어요? 아까 이터닉스도 좀 고민했던 주식인데 올라와 버렸네. 지금 올라왔네. 지금 올라왔네요. 근데 제가 이터닉스를 언급하신 날 지금 2월 9일입니다. 예. 약간만 자랑 좀 할게요. 2월 9일이면 언제냐면 이날. 저는 SK 이터닉스 이날 매수했다고요. 매수하자마자 올라갔었거든요. 이날 매수했어요. 이날. 야, 근데 이게 진짜 심했다. 여기까지 준 거였네, 진짜. 이걸 이렇게 다 밀었었네. 그러니까 이 전쟁 때문에 빠진 거잖아, 이놈의 전쟁. 거의 심하게 밀었었네, 진짜. 말도 안 돼. 전쟁 아니었으면 이 자리까지는 절대 안 올 텐데 이게 어떻게 와? 뭐 모든 종목이 제가 보거나 혹은 좋게 보거나 말을 했거나, 뭐 제가 무슨 뭡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제가 말을 하면 그 종목은 결국은 오른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 많이 오른 게 많기는 해요. 냉정하게 보면 빠진 것도 물론 있고. 근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꾸 많이 오른 것만 얘기를 많이 하시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누가 봐도 오른 게 많고 떨어진 게 적어도 그 떨어진 몇 개 가지고만 계속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어떻게 다 오르겠습니까? 다 오를 수는 없고. 그냥 그렇죠. 다 오를 수는 없어요. 자, 지금 하나, 둘, 저 두 개 정도가 좀 좋아 보이는데, 예. 태양광 원전, 석탄 발전, 풍력 이런 거. 비리비리해요. 오늘 올라가던데요? 뭐 얼마나 올라가야 되나? 현대에너지 솔루션 올라가네. 태양광. SK 이터닉스도 사실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야, 이거 ESS 한중 NCS 이거 신고가잖아요. 대체 뭐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선엔진 날라갔고 뭐 얼마나 올라가야 됩니까? 오시아홀딩스도 오늘 두 자리네. 저쪽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 이 얘기 잠깐 드릴게요. 제가 아까 수소 얘기는 좀 드렸지만, 태양광도 그렇고, 얘네가 기본적으로 수소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이제 AI와 붙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와 붙어서 우주를 엮이고 뭐 이런 건데, 얘도 AI 쪽에 필요한 온사이트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번에 전쟁이 났는데, 이란 전쟁, 중동 전쟁이라고 할게요. 중동 전쟁이 났는데 이것 때문에라도 사실 또 에너지를 봐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호르무즈 해역 가지고 계속 난리부르스를 치니, 어제 보니까 유럽에서도, 유럽은 탈원전 제일 먼저 한 국가잖아요. 아, 제일 먼저 한 지역이잖아요, 유럽이. 근데 ICTK는 그래도 좋아요. 아직은 별로 안 간 주식 중에 하나기는 해요. 저도 좀 보는 주식인데, 특정 타이밍에 좀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직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덕양 에너지는 갈 수 있죠. 신규 상장 주고, 바닥에서 꼼털꼼털 대고 있었는데, 오늘 수소 좋으면, 뭐, 땡길만, 아유, 갔네, 결국. 그니까, 오늘 수소가 가니까, 덕양 에너지 같은 거. 아, 내가 진짜 이거 유튜브만 안 하고 있었어도 저거 매수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이씨, 유튜브 안 했어도. 그냥 이제 막 타이핑하고 유튜브 하면서 신규 매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보면, 그 시간에는. 아, 아쉽네, 저거. 덕양 에너지는 아쉽네. 자, 이야기나 좀 이어가면, 여튼, 유럽 뭐 탈원전 제일 먼저 한 지역인데, 뭐 독일에서도 뭐 실수를 인정했죠. 탈원전이 뭐 후회스럽지만 후회스럽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심지어 후회스럽대. 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과거에 잘못한 거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던가 말 돌리던가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후회스럽다고 하네요. 예. 이런 표현까지 나왔으면 얘네들 지금 원전의 진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자꾸 나오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중동 전쟁도 있고, 근데 매번 에너지 가지고 위협을 받으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때 뭐예요? 이때 천연가스 가지고 위협을 받았고, 중동은 또 뭡니까? 기름 가지고 위협을 받으니, 아씨 안 되겠다. 게다가 AI 시대에는 에너지가 더 필요하네. 안 그래도 에너지 자립도가 중요하구나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에너지 자립도가 중요하다. 그럼 결국 이것도 다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신재생에 약간 진심인 정부 아닌가요? 여기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는 원전이에요. 원전에 뭐 배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근데 신재생에 뭔가 꺼리만 생기면 신재생에 확실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부라서, 그럼 원전, 수소, 태양광, 신재생 다 봐야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게 뭐죠? ESS.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무조건 필요한 게 ESS잖아요. 원전, 수소, 태양광, ESS. 이쪽은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전쟁 관련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전쟁 관련 그러니까 전쟁 관련해서 계속 봐야 하는 건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에너지 관련 섹터하고 방산 섹터, 이거 두 개예요. 에너지 관련은 지금 제가 주구장창 설명을 했고, 방산도 트럼프 정책 수혜예요, 사실. 트럼프의 그 국방 전략, 내셔널 디펜스 시스템을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방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실제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했고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쿠바도 공격한다면서요. 그래서 여튼 요 두 섹터는 봐야 된다. 전쟁이 뭐 종전이 되면, 에너지 관련 섹터는 지금 이 전쟁 와중에 관심을 받는 것도 있고, 전쟁이 아니었어도 중요했어요. 근데 전쟁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에너지랑 방산이 약간 그래요.
둘 다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단계였는데, 에너지는 AI 때문에, 방사는 정책 때문에. 근데 이번 전쟁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아, 역시 이쪽은 좋구나, 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아시겠으면 2번 한번 쳐보시고, 전쟁 관련해서는 뭐 여기 테마주들 쭉 있는데, 이거는 그냥 테마주 매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 같고요. 예. 그나마 저도 이거 테마주 좀 보긴 했어요. 뭐 매매를 하긴 어렵겠지만, 근데 테마 쭉 있는데 여기서 대성하이텍 얘는 이스라엘 쪽 레퍼런스 있는 애예요. 그리고 그 기업 자체의 어떤 다른 메리트까지 고려하면 중앙에너비스 정도? 만 보봅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저 PBR의 뭐 이런 이제 자체적인 매력도까지 고려하면 저 정도는 그래도 봐도 되지 않을까?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와, 로키텔스 엄청 세네. 로키텔스가 세네요. 알지노믹스, 에임드 바이오, 프로티나도 세게 올라오고. 아, 나 할 말 거의 다 했는데 벌써 11시밖에 안 됐네요. 아, 이것이 11시 반까지 뭔 얘기 하나 또. 할 말 거의 다 했는데. 지수는 계속 그냥, 예, 왔다 갔다 약간 내려왔네요. HFR 2연상. 2연상. 무슨 전문가 이름 같네요. 2연상. 제 후배 중에 이제 이현상은 아니고 박현상이라고 제 후배죠. 저희 동네 사는데. 걔도 못 본 지 오래됐다. 근데 동네 사는 이게 동네 살아도 따로 약속 안 잡으면 잘 못 봐요. 알지노믹스가 왜 오르냐고요? 그 RNA 치료제에 대한 관심? RNA 치료제 쪽에서는 지금 국내 상장주에서는 알지노믹스가 탑픽이죠. 공교롭게 지금 알지노믹스하고 에임드 바이오가 하나는 ADC 쪽이고 하나는 RNA 치료제 쪽인데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해서 둘 다 공모가보다는 엄청 비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죠, 둘 다. 그 신규주 보호예수는 각자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죠. 알지노믹스. 이게 막 처음에 점상 갔던 종목이잖아요. 18일이면 아직 좀 남았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일주일이나 남았네. 여러분들 근데 주식 사서 올라가면 하루 이틀 만에 파시잖아요. 대부분 아닌가? 리브스메드는 로봇주죠. 수술용 로봇. 우리가 이제 수술용 로봇 하면 원래 고형, 큐랩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탑 티어는 얘입니다. 리브스메드. 얘는 플랫폼까지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 탑 티어는 얘죠. 그리고 NPR 모션도 요새 움직이던데. 움직이다 말았구나. NPR 모션 이거 자동차 쪽이잖아요. 이런 거는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단기 매매 정도?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요. 주린이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할 것도 없는데 저런 얘기하면 예, 말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자, 옵션 만기란 무엇이냐? 옵션. 아, 근데 이런 거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옵션 만기란 무엇이냐?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씩 만기가 됩니다. 만기. 참고로 선물은 세 달에 한 번씩 만기가 됩니다. 그럼 언제? 한 달에 한 번 언제? 두 번째 목요일에 만기가 돼요. 여기서 두 번째라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주가 아니라 두 번째 목요일에 만기가 돼요. 여기 이렇게, 그럼 이 3월달 두 번째 목요일이 오늘이죠. 오늘인데, 그럼 얘는 세 달에 한 번, 얘는 한 달에 한 번 하면 세 달에 한 번씩 겹칠 때가 있겠네요. 그쵸? 그거를 우리는 동시만기라고 하죠. 근데 왜 옵션 하나 있고 선물 하나 있고 한데 왜 쿼드러플, 왜 4개가 만기라고 하나요? 아, 이거는 주식, 그 다음 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옵션이 있고, 주식 선물이 있고, 지수 옵션이 있고, 지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총 4가지 상품이 동시에 만기가 된다. 그래서 쿼드러플, 위칭데이, 쿼드러플이 4개란 뜻이고요. 위칭데이, 마녀라는 뜻이죠. 마녀의 날, 네 마녀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기가 되느냐? 선물은 여기 밑에 보면 코스피 200 있죠? 요거 가지고 만기가 돼요. 요 위에 선물이 있잖아요. 이 두 가격이 달라도 코스피 200으로 결제가 됩니다. 종가에 현물로 결제가 돼요. 코스피 200 가격으로 결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옵션도 마찬가지. 옵션은 지금 몇이에요? 892.4 이러고 있잖아요. 892라고 칩시다. 현재 코스피 200이 829에요. 지금 옵션 그릭스를 한번 보면 그냥 콜을 볼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콜 콜 825를 한번 그냥 봐보겠습니다. 여기 콜 825가 있어요. 요게 이제 콜 상승해야 수익이 나는 825가 현재 7.77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쵸? 현재 콜 825가 현재 7.77에 거래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끝난다고 칩시다. 지금 11시인데 오늘 종가가 이렇게 끝나요. 만약에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콜 825를 들고 있는 사람은 수익일까요? 손실일까요? 1. 수익이다. 2. 손실이다. 829로 이제 지금 829 지금 30 뭐 이런데 예, 829로 끝난다고 칩시다. 수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 사람은? 이거는 다 아시죠? 예, 손실입니다. 손실. 얼만큼 손실이냐? 결제가 돼요. 이거는 825를 샀으니까 그것보다 지수가 올랐으니까 결제가 되는데 4만큼 올라 있죠. 뭐 4.00에 결제가 돼요. 4.00에 결제가 됩니다. 나는 7.77에 샀는데요. 예, 그러니까는 3.77만큼 손실을 보는 겁니다. 손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4.00은 뭐라고 하냐면 내재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 손실분 3.77은 뭐죠? 시간 가치라고 하죠. 요거를 옵션 프리미엄이라고도 하고요. 요 시간 가치가 되게 높아서 가격이 엄청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야, 이 옵션이 참 뚱뚱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이 쪘다라고 표현을 하죠. 옵션이 통통하게 살이 쪘구나, 프리미엄이 덕지덕지 붙었구나,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쵸? 시간같이 이게 뭐예요? 기대치죠. 아직 시간 남았다 이겁니다. 지금 11시인데 3시까지 아직 시간 남았어. 더 올라갈 수 있어 이거예요. 시간같이가 여기서 붙어 있는 거고, 이게 종가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830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옵션 풋 얼마야? 830. 옵션 범위가 다 넓어져가지고 여기서 830, 5.58, 5.7, 여긴 3.4. 지금 양합 얼마입니까? 10도 안 되지 않아요? 양합이라는 게 뭐냐면, 자, 콜 832, 현재 옵션 3.33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풋 830은 얼마에 거래되죠? 6.25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요, 지금. 같은 행사가에 얘는 830보다 올라야 되고 얘는 830보다 떨어져야 되는데, 같은 행사가 상품 두 가격을 더했을 때 요걸 양합이라고 합니다. 아니, 누가 아까 해달라고 했잖아. 요거 양합이라고 해요. 얼마예요? 9.58이죠. 양합이 9.58.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급락시에 수요일이었어. 지난주 수요일. 이때 제가 양합이, 야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이때 양합이 얼마였어요? 100이었어요. 100. 말도 안 돼요. 양합이 어떻게 100이 될 수가 있어. 만기 일주일 남아놓고. 지금은 9가 됐어요. 양합이 일주일 만에 90%는 그냥 날라갔어요. 시간 가치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양매도 하면 무조건 먹는다고 했잖아요. 너무 비싸다고. 지금 프리미엄이 같은 행사가 상품이 더하면 이때는 100이었어요. 100. 말도 안 돼. 위아래 선물이 100포인트씩 움직여야 되는 정도 레벨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비싸요. 지금은 이제 9인데 위아래로 10씩 움직인다는 가정이거든요. 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가 828이에요, 보니까. 그럼 콜 830은 뭐예요? 얘는 내재 가치가 없어요. 이대로 끝나면 빵원에 결제됩니다. 얘는 시간 가치만 있어요. 이 3.33이 전부 시간 가치. 어떤 시간 가치? 그래도 몇 시간 뒤에 이 828이 3.33만큼 먹으려면 833.33이 돼야 본전이거든요. 이 이상 올라갈 수 있어. 833.33 이상 올라갈 수 있어. 지금은 828이지만. 언제? 오늘 3시에.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비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도 비싸다니까요, 지금. 결국은 이제 나중에 돼보세요. 이제 만기날 끝에 되면 다 빵원됩니다. 그러니까 옵션 매수는요, 하지 마세요, 그냥. 옵션 매수는 하는 거 아니에요. 양합이 얼마야 정상이냐고요? 글쎄, 누가 정해놓은 건 없는데 저는 100은 진짜 처음 보는 수치였어요. 말도 안 되는 수치. 만기 일주일 전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건데 100은 진짜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어. 지금도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수에 그냥 끝난다고 쳐봐요. 얘는 내재 가치가 지금 몇이에요? 200개 안 돼요, 얘도. 시간 가치는요? 4.25. 이게 다 그냥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시간은 흘러가잖아, 어차피. 오늘 3시 반 올 거 아니에요. 이거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옵션은 매도가 대부분 이기는 싸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제 급등락,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옵션은 매도가 맨날 먹죠. 기다리면 먹으니까요.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거는 책 찾아보면 책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설명드린 건데, 책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종목들 한번 또 훑어보도록 할게요. 지수가 약간 비리비리한데 프로티나가 올라오는구나. 조선주 오늘 간만에. 근데 조선주도 다 가는 게 아니라 태광하고 성광밴드 피팅 업체만 쓰네요. 태광, 성광밴드 둘 다 피팅 업체들. 원전, LS 에코, 네, 태광, 성광밴드 저 피팅. 오르비텍 세다. 아, 오르비텍. 근데 이거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최근에. 오르비텍 좋긴 해요. 이것도 이게 우리 기술이 많이 갔죠. 우진도 갔고, 보성 파워텍 갔고. 그럼 볼 수 있는 게 뭘까? 에서, 향후에 좀 볼만한 거, 이미 많이 오는 거 뺀다면. 전 딱 두 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는 G2 파워, 하나는 오르비텍. G2 파워랑 오르비텍. 이제 미국, 그러니까 대미 쪽의 어떤 레퍼런스라든지, 혹은 이제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감안하면, 오르비텍이 날라갔네. 에이. G2 파워나 좀 좋은 자리 줬으면 좋겠네요. 뭐 저번에 한번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이때.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한 기준은 뭐예요? 중소형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중소형주. 우리 기술, 보성 파워텍, 우진, 이런 거는 다 중소형주잖아요. 태웅, 이런 거. 태웅은 그래도 이제 1조까지 올라왔고. 중소형주 기준에서 얘기를 보자면, 예, 2천억밖에 안 돼요, 오르비텍. G2 파워도 아마 2천억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 원전 해체도 근데 봐야죠. 특히 유럽 생각하면 이게 해체했다가 다시 짓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오르비텍은 원래 해체 기술로 많이 유명한 회사죠. 자,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이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요거요. 이제 옵션 얘기는 됐고, 자, 옵션 얘기 혹시 이거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해됐다 3번. 아, 옵션 얘기 어렵다. 그냥 주식 얘기나 했으면 좋겠다. 2번. 옵션 얘기 어렵다. 주식 얘기나 했으면 좋겠다. 아이, 무슨 뭐야, 그 증권투자 상담사 그 자격증 그 교육하는 학원도 아니고, 주식 얘기나 하자니 2번. 괜찮다. 한번. 역시 2번이 많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어차피. 여러분, 그 증권 관련 자격증 따시려면 이런 거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아주 쉬운 내용. 책이, 지금 이 책이 보인다. 이거, 저는 예전에, 이 책 제목이 보이나? 이렇게 하고 있나? 2007 선물 옵션 전문가 뭐 이렇게 돼 있죠, 책이. 이게 그 증권업 협회에서, 제가 2007년은 저 때가 제가 증권사 공채 입사했을 때거든요. 2007년이. 저 때 이제 제가 그거 했잖아요. 파생 딜러 하고 있었잖아요. 프랍에서 이제 파생 딜러 하고 있었는데, 저 때가 이제 심지어 저 때 저 자격증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지점에서 일하면요, 증권사 지점에서
그 앉아있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일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투상, 뭐 3대 자격증이라고 하거든요. 증권투자 상담사, 뭐 펀드 투자 상담사, 파생 투자 상담사, 뭐 이래가지고 3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펀드 투자 상담사가 있어야 펀드를 팔 수 있고, 증권 투자 상담사가 있어야 주식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자격증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왜냐면 증권사를 갈 생각이 애초에 없었으니까.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프랍딜러는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아, 이건 신고가 아니에요. 프랍딜러는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프랍딜러는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증권사 그 PB들이 자격증이 필요해요. 3대 자격증이. 딜러는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자격증이 필요하냐면 펀드 매니저가 자격증이 필요해요. 얘네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저 3대 자격증보다 조금 더 어렵죠. 얘네는 필요해요. 그 자산 운용하는 또 자격증이 있어요. 얘 프랍딜러하고 펀드 매니저 차이가 뭐냐면, 프랍딜러는 프랍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힌트가 나와요. 얘네는 증권사 돈으로 매매하는 애들이고, 펀드 매니저는 고객 돈으로 매매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건 회사 돈 매매하는 거라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요. 프랍딜러는. 모르셨죠, 이거?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당연히 뭐 딜러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2007년에 입사해서 바로 프랍딜러를 해서, 이거는 2007년에 다 땄어요. 최소한의 예의다 이래가지고 다 땄습니다. 그냥 그전엔 제가 이런 거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안 땄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선물옵션 전문가 과정, 저건 뭐냐면, 저거는 증권연수원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듣는 거예요. 이제 자격이 있어요. 뭐 딜러들 대상으로, 현직 딜러들 대상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거를 제가 한 달을 들었죠. 예, 저걸 이제 한 달을 들었습니다. 시험도 봐, 이거. 시험 당연히 이제 패스는 했고요. 여튼. 그래서 파생 관련돼서는 전 요거 패스한 사람입니다. 2007년 선물옵션 전문가. 예. 2007년 선물옵션 2007년에 그래도 선물옵션 전문가가 먼저 됐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선물옵션 하지 마십시오. 자꾸 제가 선물옵션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특히 지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어설프게 하면 망합니다. 왜냐면 선물옵션은, 특히 옵션은 시간 가치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품이라, 요즘은 ELW 많이들 안 하는데, ELW도요, 단타 치실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취득이 어렵냐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건 취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가서 저 전문가 과정 듣고 싶습니다 하면은 안 돼요. 자격이 현직 딜러여야 된다니까요. 현직 딜러, 그러니까는 채권이든 주식이든 선물이든 현직 딜러만 들을 수 있는 과정이라, 여러분들은 가면 못 듣죠. 뭐 저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또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네. 참. 그래도 플러스 유지할 때가 좋은데, 선물 조금 밀렸고 유가가 좀 올랐으려나? 잠깐만요. 유가 나선이 지금 한 1% 가까이 빠졌고, 유가는 93.5불 입니다. 오늘 거의 최고가 부근이네요. 유가는
오징어 게임에서 맞아요. 3구가 선물 옵션으로 망했죠. 맞아요. 선물 옵션으로 망한 사람들 많아요. 선물 옵션은 진짜. 예, 선물은 이해만 하고 주식만 거래. 선물은 이해만 하고 아니면 그냥 단타만 치시던가. 근데 선물까지는 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선물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레버리지 뭐 그 정도 괜찮은데 옵션이 끼면 진짜 문제가 돼요. 옵션이 끼면 문제가 돼요. 선물까지는 저는 그래도 감당 가능한 수준인 것 같은데 옵션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ELW 매매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ELW 매매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고인이 계세요. 근데 제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은 심지어 저랑 같이 그 딜러 하셨던 분 중에 나중에 이제 밖에 나가서 계속 선물 옵션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저보다 후배였는데 나이는 저보다 많았고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저보다 후배였죠. 아무튼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2분, 3분 남았는데 저는 잠시 후에 제 개인 유튜브에서 좀 방송을 이어갈 거고요. 어, 두려워할 거는 없죠. 자, 지금 지수가 빠지어서 두려우신가요?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대기 매수세가 이제 빠방할 가능성이 높아서 빠지면 살려는 지금 대기 매수세가 있어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 그래도 우리는 지수가 올라가야 기분이 좋기는 하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신용까지만 조금 보여드리고 저는 이제 제 개인 방송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신용이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요, 선물 옵션은 주식 끝나고도 거래가 됩니다. 45분까지 거래돼요. 45분. 시간에는 없는데 45분까지 거래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는 주식을 하니까 3시 반 딱 끝났어. 외국인들이 선물을 오늘 만기약이나 팔았네. 아씨, 왜 이렇게 많이 팔았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놓고 컴퓨터를 껐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방송이 있어서 저녁 방송이 있어서 방송국을 갔는데 방송국에 가서 갑자기 HTS를 열어봤더니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네? 언제 산 거야? 하고 보면 30분 끝나고 매도 친 거 다 사가지고 오히려 플러스로 끝내고 이런 때도 있어요. 가끔 그런 게 있죠. 최근에도 그런 적 한 번 있었고요.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얘기 드릴게요. 이게 보면 이게 거래소 쪽인데 요게 신용이 좀 털린 겁니다. 요게 언제 털렸냐? 요게 결제일이 플러스 2일이니까 요때 움직임에 털린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틀 동안 지수가 20% 빠지니까 그때부터 신용이 나온 거고요. 다음날 급반등을 해도 신용이 나왔다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신용이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신용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좀 규모 있게 나온 건 딱 요 이틀인데 요 이틀이 이틀 동안 20% 빠지니까 한번 나오고 급반등을 해도 그 여파가 남은 거죠. 그럼 딱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지금 신용은 막 하루에 10%씩 빠지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그나마 신용이 나와요. 신용 웬만하면 안 털려요. 안 털린다기보단 신용이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보는 신용 물량이 최대다 아니에요.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야지.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하면은 신용 물량은 되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 막 이런 거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신용 물량이 사상 최대다, B2가 걱정된다 이러면 저점이라고 저는 오히려 봐요. 아셨죠? 여기에 대한 제 생각까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고 저는 제 개인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예.